여러분 37.8% 숫자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철옹성 상위 15개 대학의 정시 40% 룰이 2028학년도 입시부터 공식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시 비중이 37.8%로 뚝 떨어진 거죠. 그야말로 완전한 게임 체인저 등장입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를 강타하고 있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전략적 플레이북을 전면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입시 지형이 지금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할지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릴게요. 쏟아지는 입시 정보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아젠다입니다. 첫째, 40% 룰의 붕괴. 둘째, 수시 확대와 대학들의 진짜 속내. 셋째, 정성평가의 전면 확대. 넷째, 지역회사제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8 완벽 대비 전략까지. 도대체 무엇이 왜 변하고 있고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섹션 1, 40% 룰의 붕괴부터 들어가 볼까요? 한마디로 오로지 수능만 바라보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핵심 데이터 한번 보시죠. 상위 15개 대학의 2028학년도 총 모집 인원이 대략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 무려 62.2%가 수시에 배정됐습니다. 반면 정시는 고작 37.8%에 불과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최상위권 입시에서 이제 수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완벽하게 굳어졌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지표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요. 바로 대한민국 최상위권 대학들의 아주 공격적인 행보입니다. 서울대 보세요. 정시 비중을 41.5%에서 34.3%로 확 낮췄습니다. 242명이나 줄인 거예요. 연세대는요. 마찬가지로 43.1%에서 33.8%로 낮추면서 무려 331명의 정시 파일을 과감하게 덜어냈습니다. 수능 올인 전략이 아주 제대로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 이어서 섹션 2, 수시 확대와 대학의 속내입니다. 도대체 대학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수능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에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주요 대학들의 정시 40% 이상을 강하게 권고했었죠. 취지는 물론 좋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제도가 의도치 않게 N수생과 고교 자퇴생을 말 그대로 대량 양산하는 씁쓸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특정 정책이 쏘아올린 결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이 팩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슬쩍 대학들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시 비중을 30%대까지 낮출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나 한양대 같은 곳들이 이때다 싶어 정시를 싹 줄인 겁니다. 심지어 연세대는요, 아예 이 지원 사업을 건너뛰면서까지 아주 자유롭게 정시 비율을 깎아내렸어요. 대학들의 속내 너무 뻔하지 않나요? 수능을 치르기도 전에 수시로 똘똘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먼저 싹 쓸어 담겠다. 바로 이 강력한 의지인 거죠. 자, 이제 섹션 3, 정성평가의 전면 확대로 넘어갑니다. 다면적 평가 시대의 개막, 2028학년도 대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고교 내신 5등급제, 그리고 통합형 수능, 이게 도입되면서 사실상 1, 2점 차이나 단순한 석차만으로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을 줄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변별력이 훅 떨어진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어떻게 했냐? 정시 모집에서조차 학생의 종합적인 면모, 즉 정성평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상위 15개 대학 중 무려 13곳이 이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봅니다. 장난 아니죠. 화면에 이 표를 보시면 새로운 현실이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서울대 한번 보세요. 정시 일반 전형에서 교과 반영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무려 2배나 뻥튀기 했습니다. 연세대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정시인데도 수능 90%에 서류평가 10%를 새롭게 합산하기로 못 박아버렸어요. 여전히 수능 100%를 유지하는 고려대랑은 완전히 대비되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시 모집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최상위권 대학들의 평가 방식은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버라이어티해졌습니다. 서울대는 아예 수시 전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날려버리는 파격적인 수를 뒀고요. 연세대는 학종을 전면 개편해서 면접 비중을 최대 40%까지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동국대는 성취도랑 상대 등급을 결합한 이른바 2차원 매트릭스 평가라는 걸 들고 나왔고 이화여대, 서강대, 인하대도 출결부터 서류평가까지 줄줄이 얹고 있습니다. 학생을 아주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탈탈 털어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섹션 4 지역의 의사제 기회입니다. 최상위권 이과생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핫 이슈로 방향을 살짝 틀어볼게요. 화면에 아주 크게 뜨는 이 숫자 610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2028학년도 지역의사 전용 선발 인원이 기존 488명에서 610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엄청나게 넓은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성균관대나 인하대 같은 명문 의대를 노리신다면 이제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묵직한 딜이 들어옵니다. 6년 동안 의대 등록금 전액 지원해 줄게. 대신 졸업하고 10년 동안은 해당 지역에서 의무로 일해라. 어떠신가요? 전액 장학금에 보장된 전문직 타이틀까지 쥐어주는 대신 내 커리어의 10년을 지역에 베팅해야 하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섹션 5, 2028 완벽 대비 전략입니다. 자, 이제 제도의 큰 틀을 다 이해하셨으니 이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을 구체적인 실전 전술을 짜봐야겠죠? 이 복잡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수능 한 방이면 끝! 이라는 생각 이제 완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내신이랑 학생부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둘째, 면접이나 서류 같은 정성평가, 이거 이제 단순한 곁가지가 아닙니다. 합격을 좌우할 핵심 메인 매치로 대하셔야 합니다. 셋째, 타겟으로 잡은 대학의 세부 평가 기준을 조기에 파악하고 거기에 맞춘 다면적인 전략을 남들보다 일찍 구축하세요. 자,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돌직구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책상에 앉아 오로지 수능 문제집만 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시 전략 정말 이대로 안전할까요? 아시다시피 대입의 패러다임은 이미 정성평가와 다각화된 수시 중심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 전략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당장 객관적으로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치열한 입시 전쟁에서 여러분이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